자, 이제 또 영역을 확장해 볼까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얘기부터? 준비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일발장전은 이 환율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데 싫어하시고 이제 잠깐만 하고 갈게요. 네, 오늘 일발장전 내용은 환율과 주가죠. 어제 이제 주가가 미국 증시의 출렁거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개장 초반에 이제 저희가 김영 매니저와 또 다른 전문가와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수리적인 당위성이 있는 거죠. 환율을 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그 국경절 연휴로 증시는 휴장하고 있고 역내 위안화 환율도 지금 잠시 멈춰 있는데 역내 위안화 환율이 현재 6.78위안 정도 돼요. 근데 역외 위안, 그러니까 CNH, 홍콩 쪽에서 거래되는 이 역외 위안은 6.74, 오늘은 6.73위안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입니다.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은 우리 원화도 동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달러 환율이 어제 상승 개장했다가 위안화에 연동돼서 쭈루루룩 밀리니까 코스피가 쭈루루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는 코스피를 트럼프 리스크를 딛고 이기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수리적인 데이터다. 그래서 이 환율 항상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같이 보시는 게 좋다. 특히 이제 해외발 뭔가 악재나 재료가 막 도출됐을 때는 바로미터로 좀 삼으시면 좋겠고, 실제 이걸 보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 현물은 많이 담지는 않았지만 주식 선물을 담았죠. 매수했어요. 8,000계약 순매수했고, 그걸 보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도 또 추종합니다. 그러더니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코스피 주식 현물을 4천억 넘게 사들였잖아요. 시장이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나올 겁니다. 재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뭐 추가 경기 부양 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능성이 다시 열리고, 내일 또 아마 그런 뉴스들이 또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그 뉴스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자, 결국은 그래서 환율과 주가라는 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수리적인 당위성, 수치에 근거한 투자 전략. 그래서 오늘 또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올라올 텐데 삼성전자, 오늘 LG전자, 네. 당연히 좋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삼성전기 제가 뽑은 기업은 그다음에 뭐 MC넥스, 그리고 또 동국제약 이런 기업들도 자화전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지만 네.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비빌 언덕이 확실하다. 이 얘기 해드리려고 지금 꺼내놓은 겁니다. 자, 정경민 차장님이 환율과 주가 얘기하면서 뭐 저 기업들을 왜 했냐고 들어오기 전에. 그냥 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냐. 예. 그렇죠. 하고 싶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리적 당위성이란 원래 이제 수학적 용어인데 그렇죠. 아침부터 어려운 용어를 꺼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뭐 고민하게 재료가 됐습니다. 나오면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조금 객관성을 띠고자 네. 했던 얘기고. 그러면 들어갑시다. 주어진 숫자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네.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파생 시장에서 길을 뚫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난 한 8거래일 동안 하락했었던 이제 지수를 놓고 본다면 그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우리 시장에 대한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빗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를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재료가 자꾸 반영이 되고 가격으로 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영을 시키는 거. 근데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좀 훈련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수단이 상당히 단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지금 19조대로 좀 내려왔다라는 점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뭐 대주주 요건의 그렇죠. 완화를 좀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투심은 지금 조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좀 단단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말씀을 해주셨듯이 외국인들이 선물로 길을 터놨다면 당연히 이제 현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들고 있는 선물 포지션에서 손실을 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확장을 시켜본다면 오늘 옵션 만기일로 저는 오히려 좀 프로그램 매수 쪽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환율 쪽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외국인이 잡아간다면 저는 역시 좀 대형주 쪽에서 어떤 힌트를 좀 얻어볼까 하고요. 대형주 쪽이 또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좀 대주주 매도 물량에도 이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대전제를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적 당위성과 미래 수리적 당위성 두 가지로 좀 놓고 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이제 어떤 실적, 수치적인 것과 주가의 괴리 그리고 미래 상황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에 대해서 현재 주가의 괴리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수리적 당위성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대형 우량주들, 뭐 주도주,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데이터가 있고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을 때 현 상황의 변수를 좀 조합을 해본다면 옳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매년 좋은 실적을 꾸준하게 내는데 단지 성장성이 좀 낮다는 이유만으로 좀 주가가 좀 누워 있는 종목들 그런데 배당이나 주주 친화력이 아주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본다면 뭐 대표적으로 한 세 종목 정도가 좀 이렇게 좀 머리에 떠올려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KTNG입니다. KTNG는 전형적으로 성장성은 크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담배 인삼공사잖아요. 어떤 인삼, 홍삼 뭐 이런 건강 보조식에 대한 성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어제 또 뉴스가 또 일본에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고 매년 5%가 넘는 이런 배당 수익을 주는 기업인데 주가 보시면 거의 뭐 7만 원, 8만 원 뭐 여기서 쭉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수리적 당위성이 조금 이제 주가로서는 가지 않느냐. 또 이게 날 추워지면 또 이제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5에서 10%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만 충분히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같은 논리로서 뭐 효성 같은 종목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뭐 역시 이제 배당 수익률 좋고 자회사들의 실적도 다들 좋고 전망도 다들 좋은데 매년 거의 5천 원 정도를 정액으로 이렇게 좀 배당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으로 좀 봤을 때는 매년 10%의 주식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휴온스라는 종목인데요. 휴온스? 네, 뭐 매년 또 500억 넘는 영업이익을 좀 내고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동국제약 또 삼천당제약, 휴온스 3인방이 이제 코스닥의 대표적인 제약주 3인방으로 좀 볼 수 있겠죠. 동국제약하고는 색깔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약간 배당에 좀 치우쳐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바라봤고요. 네. 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수리적 당위성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요즘에 이렇게 좀 시장을 이렇게 언뜻 보셔도 이 이제 석유화학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좀 내고 있습니다. 어떤 선별적인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기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가 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뭐 여행 뭐 면세점, 항공 뭐 이런 쪽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슥 눈을 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의외로 석유화학 쪽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롯데케미칼 비롯한 뭐 이런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우연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적인 수리적 당위성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석유화학 쪽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이다 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수리적 당위성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한 네. 번만 쓰시면 되죠. 다시는 안 쓰게 하려고 제가 이게 그리고 저도 용어 짜내느라 얼마나 네, 힘들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석유화학 쪽도 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LG화학도 지금 배터리에 묻혔지만 저는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쪽 케미칼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따 또 겹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한화솔루션이 지금 이런저런 이슈까지 많이 겹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10월 남은 10월 달 동안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은 한화케미칼까지 좀 놓고 보시면 현재 미래 뭐 좀 네. 다 조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부분 이제 뭐 하여튼 수치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많이 되는데 사실 소형주는 어제도 이슈가 이제 불거졌지만 정유민 차장도 잠깐 얘기했고 대주주 요건, 양도 차익 과세의 이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췄잖아요.
대주주의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 대주주, 대략 주주라는 얘기가 아니 뭐 대충 주주, 대가리 주주, 네. 네, 대선 주주, 대신 주주. 그 얘기 하려면 웃자고 진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주주를 어떻게 왜 3억으로 규정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국민들이 그리고 네. 투자자들이 대주주다라고 하면 그러면 용어를 차라리 바꾸든가 그렇죠. 그쵸. 대주주라고 하면 이게 좀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삼성전자 주식 3억 들고 있다라고 해서 대주주라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반발이 상당히 좀 공감을 거센데 못 얻고 있죠. 그쵸. 뭐 과세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소득 있는 곳에 뭐 세금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손실 있는 곳에는 보상이 오나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 이상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중과세 얘기도 있지만 거래세를 이미 내는데 또 차익과세를 내라는 것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냥 밀어붙이겠다고만 하니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대형주는 사실 뭐 그런 영향이 좀 적더라도 소형 중소형주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장기 투자할 만하니까 내가 대주주가 됐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논란은 뭐 시행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요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한 이제 양도세 과세가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대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자제라고 연자제라고 또.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는 뭐 정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당연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금액 기준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뭐 시정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일단 일말의 기대감을 좀 아니 가져보고요. 10억에서 갑자기 3억으로 낮추는 게 너무 갭 차이가 커 보이고 물론 2017년도에 이미 입법 예고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현재 일반적인 상황 상시라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위정자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사실 뱉어놓은 말을 번복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강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은 뭐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뱉어놓은 말이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분명히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우리 뭐 투자자분들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부응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 뭐 우리 양도세 과세 문제 때도 계속 이게 이제 여론이 좀 모이고 또 정부 여당을 압박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분명히 좀 압박은 바뀌었잖아요.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저는 개선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제 일발장전 이제 주제를 제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코멘트를 약간 조금 해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실적에 근거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환율 얘기를 어쨌든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율 얘기 그림으로 들어가면 시청률 안 나온대. 네, 그림으로 제가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차트가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아, 네. 3월 달에 이제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원화 급등을 환율인가요? 했었죠. 원화가 네, 이제 네, 충격을 달러와 받으면서 원화. 네. 1,300원대 가까이 이제 1,300원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1,158원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요 환율의 차트와 우리 코스피 차트를 딱 비교를 해보시면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3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이제 따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조금 더 낮아진다면 사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1,14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의 상단이 뭐 2,450에서 2,500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옵션 만기일 날 뭐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제시해 주신 종목 중에서는 저는 이제 픽을 꼽으라면 이제 삼성전기. 전기 지난번에 네. MLCC도 네. 얘기해 주셨고. 사실 삼성전자도
6만 원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기도 15만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뚫고 난 이후 삼성전기가 15만 원 뚫고 난 이후 삼성전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번에 우리 이번 주 들어서면서 기관들 수급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석유화학 업종, 특히나 이제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친환경 이슈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한 종목 더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도 사실 분명히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고요.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두산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뭐 매각과 관련된 이슈 그런 거 다 떠나서 실적이 아주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배당과 관련된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요 회사의 주가도 정말 오랫동안 눌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3만 원을 이제 뚫고 갔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좋은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두산 밥캣을 하나 더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굳이 이제 환율 이슈하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숫자를 많이 보고 그래 기업을 좀 정리해봤는데 네. 김영희 전 시간이 다 되셨으니까 또 돌아가셔야죠. 오늘은 이벤트 있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제가 실적 시즌에 시리즈별로 이제 좀 업종 분석을 좀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2탄 이제 친환경 자동차와 이제 운수 업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확실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또 제가 한글날 아침 8시에 제가 또 생방송 이제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거거든요. 내일은 제가 조금 더 한글 쓰기에 동참을 좀 하면서 특집 방송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